미국에 있는 더 트레지 트래블이라고 하는 여행사가 있거든요. 자, 어느 도시가 제일 예뻐? 라고 하는데 어디가 뽑혔는 줄 아세요? 어디? 서울. 근데 4년 연속 뽑혔대요. 최근에는 역시 컬처가 아닌가. 아 그렇죠. K-팝. 그렇죠. K-팝이 너무 잘 나가니까. 맞아요. 이제 런던에서 대학생 둘 만났는데 사우스 코리아 하니까 너 그 사우스 코리아냐고, 너 패러사이트 봤냐고, 기생충 봤냐고. 자기 막 기생충 봤는데 장난 이거는 아니죠. 막 정말로 미쳤다 그러더라고. 막. 안녕하세요. 잡다회 미학 호스트 무빙 워터입니다. 오늘 잡다회 미학에는 대한민국 대표 미남 여행 크리에이터 채코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행 유튜버를 7, 8년을 네, 이제 하셨으면 어림잡아도 수십 개의 그 개국을 갔다 오셨을 것 같은데 네네네네. 어때요? 어림잡아 한 5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50개국을 좀 돌아다니면서 아 이런 나라는 좋다라고 느낄 때 그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나라는 살기 좋아요. 근데 그쵸. 어떤 나라는 여행하기 좋아. 그리고 또 어떤 나라는 여행 컨텐츠 찍기 좋고. 아 그쵸. 그게 다 다르죠. 다 다르죠. 어때요? 대표적으로 하나씩 떠오르는 것들 있어요? 일단 살기 좋은 곳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무잉워터님이 네덜란드에서 좀 계셨다고 맞아요. 들었는데 제가 네덜란드 가서 이번에 영상 최근에 찍은 게 있는데 딱 네덜란드 암스테르 가서 딱 제가 처음 한 소리 그거예요. 아 여기 살고 싶다. 와 진짜 저도 한 30개국 가봤거든요. 네. 제 기준 제일 살기 좋은 나라는 네덜란드예요. 네. 진짜 와 이거 아는 사람 진짜 별로 없는데. 저는 딱 내리자마자 암스테르에서 자전거 딱 돌아다니고 보면서 뭔가 적당한 자유로움과 적당한 평온함과 또 너무 루즈하지 않은 맞아요. 자연도 좋고 그리고 이제 물이 많아서 그런지 뭔가 되게 나무도 많고 맞아요. 물도 많고 네. 밸런스가 되게 좋다 그래야 되나?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그런 해수면 이슈 때문에 왜냐면 물이 이제 올라오면 땅이 잠기니까 네. 자연이나 이쪽에 민감하잖아요. 친환경적으로 뭔가 이렇게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이라서 막 매연이나 이런 것도 좀 적고 뭔가 자연과 사람과 문화가 되게 지루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잘 어우러진다는 선진국 같은 느낌이 받았어요.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덜란드가 살기 좋았고 여행하기 좋은 나라는 너무 많아가지고 제일 좋아하는 여기 진짜 또 가고 싶은 나라 있어요? 서울 이름 너무 웃기죠? 그럴 수 있죠. 서울 아니 농담 반 진담 반인데 이게 서울 유튜버 들은 게 아니라 농담 반 진담 반인데 해외 여행 오래 한 친구들끼리 입을 모아서 하는 말이 그 한국의 그 스피드 그런 뭐 처리하는 시스템이나 되게 빠르지 인터넷 빠르고 그거는 말도 안 되지. 그 다음에 뭐 음식 이런 것 때문에 진짜로 저희끼리 하는 말인데 어디 갈래 그러면 한국 그냥 한국에 오면은 자기네들은 정말 쉬러 온 느낌 정말로 맛있는 거 먹고 빠른 거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저녁에 야식 시켜 먹고 편하잖아요. 그 다음에 치안 좋고 그 다음에 뭐 병원 같은 것도 되게 잘 돼 있고 거의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국 특히 서울도 진짜 괜찮은 여행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또 맞는 말이기도 한 게 서울시가 2025년에 더 트레지스 어워드라고 미국에 있는 더 트레지 트래블이라고 하는 여행사가 있거든요. 네. 거기들이 이제 MZ들이 좋아하는 뭐 숙소, 여행지, 뭐 문화, 컬처 이런 걸 다 합쳐갖고 자 어느 도시가 제일 예뻐? 라고 하는데 어디가 뽑혔는 줄 아세요? 어디? 서울. 근데 4년 연속 뽑혔대요. 미국 조사 기관인가? 미국 조사 기관이. 그래서 되게 신빙성이 있더라고요. 이거 사실 되게 큰 거거든요. 크죠. 이거 왜 그럴까를 좀 생각해봤는데 치안이 좋은 거 되게 크고. 네, 치안은 정말로 잘 돼 있죠, 우리나라. 근데 최근에는 역시 컬처가 아닌가. 아, 그렇죠. K-팝. 그렇죠. K-팝이 너무 잘 나가니까 맞아요. 특히 MZ들이 엄청 열광하잖아요. 맞아요. 그 시선의 변화는 어때요? 예전에 태국에서 사셨었잖아요. 네네네. 태국에서 사셨을 때가 몇 년 전이에요? 한 10년 전이죠. 10년 전. 그렇죠. 그럼 그 10년 전이랑 지금도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봤었을 때 네. 그 나라의 브랜드의 차이가 좀 많이 차이가 나나요? 10년 사이에 너무 변했고요. 근데 이제 태국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도 이미 한국에 대해서 되게 우호적인 나라였는데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영화면 영화, 음악이면 이 음악. 그게 잘 됐던 거였다면 하나의 컨텐츠들이 그쵸. 강하다. 근데 지금은 이 한국이란 나라 자체가 정말 브랜드가 되고 문화가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이제는. 약간 아이코닉한 국가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나이가 꽤 있는 사람들 연령층이 좋아하는 것보다 정말 지금 미래를 꿈꾸는 전 세계적인 연령대가 낮은 10대, 20대가 좋아하는 나라가 한국이고 서울이니까 그게 좀 더 정말로 의의가 있고 앞으로 더 문화 쪽으로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되고 발전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가장 좋았던 내가 한 번만 간다고 하면 여길 가보고 싶다 약간 이런 곳이 있는지. 진짜 너무 많은데 그래도 뭐 한 가지를 꼽자면 크로아티아의 리에카라는 해변이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전동 스쿠터를 타고 쭉 돌다가
절벽이 이렇게 그림처럼 있는데 바다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너무 맑고 예쁜. 아니 또 그 바다가 기억이 나는 게 왜 맑은 바다 보면은 바다 그 해안선 앞쪽에는 예를 들어 뭐 좀 파랗다가 한 층에서 좀 더 깊게 파랗고 맞아요. 근데 그 리에카 해변이 위에서 딱 전동석 타고 가는데 정말로 너무 맑게 딱 선이 지게 맑은데 서유럽처럼 좀 정제된 유럽이 아니라 그 동유럽만의 좀 더 날 것의 유럽인데 밑에 사람들이 막 동네 사람들이 많죠. 네, 동네 사람도 있고 네. 관광객들도 조금 있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들도 너무 좋았고 거기서 이제 런던에서 온 대학생 둘 만났는데 사우스 코리아 하니까 너 그 사우스 코리아냐고 너 패러사이트 봤냐고 기생충 봤냐고 자기 막 기생충 봤는데 장난 이거는 아니죠. 막 정말로 미쳤다 그러더라고요. 막 정말 너무 쇼킹하고 정말 자기가 여태까지 본 영화 중에 이게 가장 인생 영화였고 단순하게 재밌다라는 표현을 넘어서서 굉장히 뭔가 이 영화를 통해 영감을 받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그 리에카 해변에서 만난 사람들 그다음에 분위기, 자연 이런 것들이 저는 그 당시에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순간을 딱 떠올리자고 하면은 지금은 리에카 해변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 크로아티아에. 너무 아름다운 이 해변 경치가 있는데 그 안에 사람들의 분위기와 풍경 네, 그리고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 친절했었고 맞아요. 좋았었고 맞아요. 그런 거에 우리가 많이 이렇게 동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좋으면 맞아요. 아 이거 정말 나에게 좋은 곳이구나. 그랬을 때 나만의 장소가 좀 생기는 게 아닌가. 그건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여행지를 갈 때 그 도시의 교통을 어떻게 이용하지도 꽤 크잖아요. 유럽에 가면 유럽 패스 해야지, 뭐 스위스 가면 스위스 패스 해야지. 한국에 그런 것 시스템은 잘 돼 있는 것 같으세요? 없으세요? 글쎄요, 제가 사실 이거는 뭐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외국인의 입장으로서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그 기후 동행 카드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상 제가 이용해 보진 않아서 해보지 않은 거에 대해서 함부로 뭐 이게 뭐 좋다 나쁘다라고 말씀은 못 드릴 것 같고 다만 제가 이제 뭐 유럽 갔을 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프랑스 나비군가 그런 거를 이제 이용했을 때 가장 제가 불편했던 거는 해외에서도 그거를 발급받을 때 절차가 뭐 그런 철도 안이나 이런 데서 줄 서서 받아야 되는데 거기 뭐 여권을 내야 되고 증명사진도 막 내야 되고 이런 복잡한 시스템이 저는 좀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발급을 받고 발급의 절차나 어디서 어떻게 많이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발급받고 안 썼으면 환급도 되고. 저는 사실 불만이 좀 있습니다. 기후 동행 카드에 네. 불만이 있습니다. 네. 이름이 기후 동행 카드예요. 오, 오사카 가면 오사카 패스. 네. 근데 기후 동행 카드를 외국 사람이 뭐라고 불러야 될까? 서울 패스, 약간 이런 식으로. 네. 뭐 서울 뭐 익스프레스 네. 이런 식으로 뭔가 이름을 약간 손볼 필요가 있지 않나. 특히 외국인 대상. 그렇죠. 그런 생각이 굉장히 들어요. 어려운 기후동의 웨더 투게더 카드? 맞나요? 우리 한강버스에 대해서 한강버스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한강버스를 이해하기 전에 한강을 먼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사실 한강이라는 이 강 구조가 전 세계적으로 저는 굉장히 메리트 있고 가치 있는 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유일무이한 걸로 알아요. 그 수도를 지나가는 그쵸. 강 중에 가장 수량도 많고 그렇죠. 폭도 관통하는데 크고 우리가 막 알고 있는 막 뭐 센느강, 센강, 템즈강, 뭐 템즈강 이런 뭐 것들 크지가 않습니다. 한강처럼 크지가 않고 근데 거기서도 보면은 보트나 그런 버스들이 템즈강도 그렇고 빽빽하죠. 다니고 막 수상교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단 말이죠. 근데 거기보다 일단 한강이 폭이 훨씬 넓고 물도 깨끗하고 수량도 많을 텐데 그 점에 대해서 일단 뭔가 가치가 있고 여기서 뭔가 해볼 만하다.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강 버스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한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모두 다 같은 말인 것 같아요. 한강을 그냥 두기에는 너무 아쉽다. 뭐 외국인들 들어와서 한국에서 뭐 하고 싶어요? 그럼 한강에서 라면 먹어야죠. 하는데 맞아. 라면 먹다가 치맥하다가 버스 타고 이번엔 성수동을 가볼까? 여의도에서 성수동 갔다. 맞아요. 그래서 여러 군데를 이렇게 돌아다니면 그들이 들어왔을 때 야, 한강에서는 2박 3일 놀아도 돼. 그러니까 맞아요. 거기서 잘하는 게 아니라 맞아, 이번엔 맞아. 여기 갔다가 또 앞에서 또 저쪽으로 가고 그래서 맞아, 거기서 잠깐 둘러보고 2시간 있다 가는 곳이 아니라 계속 머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형성되지 않을까. 저도 이번에 런던 가서 템즈강에서 빅벤 보고 거기 네. 막 있잖아요. 저도 네. 템즈강 타고 쭉쭉 들렸다가 우버 버스인가? 우버 맞아요. 버스가 약간 트랜스포머처럼 생긴 버스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관광객들이 많긴 했어요. 거의 대부분 관광객이고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저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왜냐면 비행기에서 내려다 보는 풍경이 있고 차를 타고 가면서 보는 풍경이 있고 뭐 산 위에서 보는 풍경이 있지만 강을 따라서 이렇게 건물들을 보면서 가는 그 풍경도 맞아요. 재밌거든요. 그래서 런던 아이 보고 전 되게 좋았는데
시도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 5년, 10년 좀 뒤를 보고 지금 한국의 관광객도 지금 거의 1,000만 명씩 들어오나요? 네. 이 관광객들만 이용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비전,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30년 뒤를 돌이켜 봤을 때 한강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건 상상이 안 되고 그죠? 아마 출퇴근으로 잡은 이유가 우리는 비싸게 안 할 거야 공공사업이니까 3,000원을 내면 이걸 탈 수 있어. 근데 사실 3,000원으로 탄다는 건 엄청 싸요. 굉장한 거잖아요. 네. 아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하는구나. 조금 더 늘어나서 규모도 조금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네. 그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해주면 훨씬 더 좀 다채롭게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는 다 그런 배를 이용해서 수로를 맞아요. 이용해서 뭔가 운반을 하거나 관광으로 쓰거나 분명히 다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좀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여행 유튜버, 여행 크리에이터의 관점에서 이런 거 있었으면 좀 좋겠다라고 하는 것도 혹시 있으세요? 사실 우리나라가 되게 정도 많고 엄청나게 정장이죠. 정이 많은 문화인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 더 점점점 이제 모르겠어요. 팍팍해서 사는 게 팍팍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개인화가 많이 되는데 사실 제가 해외 갔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풍경이나 뭐 음식이나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하죠. 근데 저는 제일 중요했던 게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온 친구들 중에 아니면 모르는 외국인들이 헤매고 있고 혼자 어플 보고 막 이러고 있으면 그냥 누군가 먼저 나가서 뭐 문제 있나? 도움이 필요하냐? 뭐 영어를 못해도 이제 어플로 도와줄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내가 시간이 있으면 자기들을 좀 이렇게 케어해주고 신경을 써주는구나. 그런 문화가 좀 더 많아지면 한국 관광이나 이쪽에도 좀 더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체코제님을 모시고 MG가 사랑하는 도시 서울에 네.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난 앞으로 이러한 계획으로 나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것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뭐 크리에이터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빠로서 뭔가 대한민국이 좀 더 좋은 나라, 한국이 좀 더 괜찮은 문화를 가진 나라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 친구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역할이 또 여행 유튜버기도 하니까 한국을 좀 더 긍정적으로 세계에 많이 알리고 자라날 아이들이 한국인이라는 거가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살면은 충분히 괜찮은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먼 곳을 여행하지 않아도 우리가 가까운 동네 여행도 혹은 집 안에서도 이렇게 여행 같은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맞아요. 새로운 거라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즐기고 있으면 그게 또 여행이니까 아이들과 가족들과 같이 하는 여행들도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 잡다연 미학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